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 공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늘 사전 규격 공고를 시작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 절차에 돌입해 오는 4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계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국민소통시설 등을 포함한 연면적 4만 제곱미터 규모며 행복청은 이번 공모에도 국민 참여 투표 방식을 도입해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부가 지난해 진행해 김 관장에게 통보한 감사 결과에는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비 사용 등 10여 건의 비위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독립기념관 이사회 등을 통해 해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9개월 앞당긴 2029년 8월로 공식화했습니다. 행복청은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를 목표로 내년 8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올해 기본 설계 뒤 2029년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내실과 속도, 결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통합의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시 명칭 논란과 관련해선 김 총리와 간담회 참석 의원들이 명칭에 대전과 충남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태안화력발전소 부지를 청정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부발전은 폐화력 부지를 활용해 이른바 햇빛소득으로 불리는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지난해 말 1호기를 시작으로 2037년까지 8호기가 잇따라 폐지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강한 바람을 타고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1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커짐에 따라 위기 경보를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는 산불 예방 진화대가 고정 배치되고 공무원별 담당 구역을 정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일부 자재를 중고 제품으로 사용해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이 품질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에 대한 품질 시험을 건설재료시험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시험 대상 전량이 외관 상태와 성능 시험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2028년 10월 유등교 본교량 설치가 끝날 때까지 상시 자동 계측 시스템을 운영해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가축 전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867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업별로는 백신 지원에 499억 원, 통제 초소 운영에 153억 원 등 92개 동물 방역 위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해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산 지중해 마을 골목형 상점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아산시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축제장 시설 개선 등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내내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까지 나쁨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 세종, 충남 전역에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감 조치 시행으로 충청권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별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가운데 충청남도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대로 특례가 반영되면 연간 10조 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오늘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통합특별법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원안대로 특례가 반영되면 대전 충남 특별시로 이양되는 세수가 연간 9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며 이번 회의 결과를 정리해 관련 특례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있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의 예비 검토 노선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 통과 구간을 지나는 노선은 정부 세종청사 주변을 통과하는 안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경유하는 안 등 모두 3개 노선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으며 청주 구간도 2개 노선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검토 노선을 바탕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가시거리 1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2도, 세종 11도 등 8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7도로 예상됩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안개와 이슬비로 도로가 미끄럽거나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소년 단체가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탑승 나이 제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대전 지역 청소년 모임은 한밭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15살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슈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의 공공서비스 이용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 13살부터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